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두 축이죠. 바로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경기가 식다 못해 거의 얼어붙고 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이걸 식히느라 진땀을 빼고 있죠. 이 엄청난 불균형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거인의 엇갈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에 어떤 위험 신호가 켜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 충격파가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혀 다른 고민에 빠진 미국의 상황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예상했죠. 근데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파르게 식어가고 있거든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딱 숫자 하나로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1.3%. 이게 지난 11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에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 예상을 그냥 박살내버린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건 뭐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의 시장이 되겠다던 중국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끝도 없이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 둘째, 방금 보셨다시피 꽁꽁 얼어붙은 소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가 줄었습니다. 이 세 개의 거대한 폭풍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중국 경제라는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도요, 정말 가장 위험한 뇌관을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입니다. 뭐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위기의 한가운데 지금 완커라는 거대 부동산 회사가 간신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회사 하나를 보면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헝다그룹 사태를 겪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커는 헝다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완커는 국가가 보증하는 초우량 기업,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시장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완커마저 지금 돈이 없어서, 즉 유동성 위기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지면 그 충격은 헝다 때와는 비교도 안 될 거라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5 홍콩 달러를 넘나들던 주가가 지금 5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 가치의 거의 90%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끔찍한 수직 낙하가 바로 지금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회사 하나 망했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경고했냐면요. 만약 완커가 정말로 부도가 나면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최대 0.5%포인트나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는 회사 하나의 운명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중국 GDP가 이만큼 흔들리는데 이게 과연 중국 안에서만 끝날까요? 천만에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기침을 하면 전 세계는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중국발 바이러스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염병의 이름이 바로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남는 재고를 어떻게든 처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외 시장에다가 그냥 헐값에 막 던져버리는 거죠. 마치 댐이 터져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덮치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을 줄줄이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은 금융시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점이 보이죠? 중국이랑 직결된 홍콩 증시는 폭락하는데 오히려 한국 증시는 오르는 좀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위험 지역인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일단 가까운 한국으로 잠시 피신해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조차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자, 이렇게 중국이 자기 집 불 끄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에 태평양 건너 미국은 어떨까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종류 자체가 달라요. 이 표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왼쪽의 중국은 물건값이 자꾸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죽을 맛인데, 오른쪽의 미국은 반대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경기를 좀 식혀야 하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살짝 내린 걸 보고 중국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맥락이에요. 중국은 지금 당장 집에 불이 나서 허겁지겁 물을 붓는 거라면 미국은 혹시라도 불이 날지 모르니 미리 보험에 들어두자, 이런 차원입니다. 파월 의장도 분명히 말했죠.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요. 아주 계산된 선제적인 조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까요? 한쪽은 가라앉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직도 식지 않은 이 기이한 불균형. 바로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불안감의 정체입니다. 두 거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니까 그 사이에서 땅이 흔들리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VIX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 것 같은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상을 담은 수치입니다. 지금 17을 훌쩍 넘겼는데 이게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불안정성은 특히 외환 시장을 보면 더 확실히 느껴집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위험한 중국 위안화는 흔들리죠. 그럼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 원화 같은 통화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버리면 기업들은 뭘 믿고 수출입 계획을 세우겠어요. 글로벌 경제 전체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떤 명쾌한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그것도 아주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다음에 올 또 다른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